자, 이 시간에는 인천 사회 서비스원 들여다보기 시간인데요. 인천 사회 서비스원에 속한 다양한 복지 시설과 또 종사하시는 분들 애로사항과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시설 운영부 윤희 차장님을 모시고 올해는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 서비스원의 시설들이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순서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시설운영부의 윤희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동안은 사실 그 인천 사회 서비스원에 속한 시설에 직접 몸을 담고 계신 센터장님이시라든가 주로 이제 현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은 그런 소속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계신 총괄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네. 네네. 그래서 본인 소개를 좀,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이렇습니다라고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시설운영부에서 시설들을 운영 담당 관리하고 있는 윤희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인천 시민분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시설 총 15개소를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시설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네. 드리면, 먼저 인천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은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공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는 사회복지 현장의 이제 종사자분들이 휴가나 이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시설에 대체 인력을 파견하여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주거전환 지원센터는 장애인분들에게 주거 독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자립 지원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권익공호 기관은 학대나 또는 피해를 입은 장애인분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에 인천시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미래센터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 그다음에 고립 은둔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피해 또는 학대를 받은 피해 장애인, 그다음에 장애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피해 장애 아동 쉼터 또는 피해 장애인 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미추홀 푸르네가 있는데요. 미추홀 푸르네는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로 중증 장애인분들이 거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나 아니면 제가 장애인분들이 만드는 장애인 생산품을 홍보하고 판매 네. 촉진하는 인천시립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 계양, 동구의 어린이집 3개소와 서구 다함께 돌봄 2호점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을 저희가 영유아 또는 아동의 돌봄 지원의 역할로 운영하고 있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청년, 장년, 그리고 노인, 네. 그리고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우리 인천 사회 서비스원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수탁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출연을 하셔갖고 저하고도 대화를 나눠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친숙한 시설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미추홀 푸르네, 언젠가 그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치과 치료 때문에 네. 그런 우리 그 치과와 함께 사업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해주신 적이 있고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라든가 또는 장애인 생활시설, 그리고 피해 장애 아동 쉼터, 피해 장애인 쉼터, 거기에 이제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해서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한 4-5개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년들을 위한 시설 있고, 거기에 이제 노인 시설, 장애인 시설, 이렇게 네. 다양한 분야에, 그러면 이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우리
차장님께서는 거의 뭐 꿰뚫고 계시겠네요. 아 다 뭐 운영 지원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건 그 소속 시설에 있는 시설장님과 그렇겠죠. 직원분들이 가장 또 전문가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SOS를 요청할 때 양적 서비스, 질적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윤희 차장님은 늘 대기하고 있다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표현을 해도 실례는 안 됩니까? 아 네 맞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예 직원분들이 함께 그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자, 이제 친숙한 이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렇게 따로따로 뵀을 때는 몰랐는데 굉장히 많은 시설들을 운영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거든요. 종사자 수도 꽤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많습니다. 이제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시설과 그다음에 또 시설의 수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25년 1월 기준으로 약 200여 명의 계약직 기간제 그다음에 정규직 종사자분들이 계시고요. 활동하는 형태나 그 복지 시설들의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직종도 계시는데요. 뭐 예를 들면 피해 그러니까 장애인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네. 조리사, 간호조무사 등의 직종도 계시고 또 24 시간 교대로 생활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그런 운영 형태를 띠고 있고요. 장애인 권익공호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사분이 사실 신고가 들어오면 상시 출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시 대기 형태로 네. 근무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고요.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뭐 사무원, 조리원분들이 계시고 청년 미래 센터 같은 경우도 다양한 청년분들의 욕구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뭐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상담사 등의 다양한 직종의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직종이 다양하고 형태가 다양하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소속 시설의 종사자분들은 결국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용자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단일된 목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직종 간의 어떤 갈등이나 그런 건 거의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네. 뭐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는 거기 네네. 때문에 그 뭐 역할의 갈등이 있지는 않을 것 음. 같습니다. 지금 저는 200 명이 다 한 직종인 줄 알았는데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직종이 세분화돼 있어서 그분들끼리의 요구 사항을 다 수렴하는 것도 우리 차장님의 역할 중에 굉장히 힘든 역할인 것 같으네요. 뭐 가령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느 분이 요청한 걸 해 주시면은 또 다른 직종의 분이 "아 이거는 조금 더 불편하지 않겠어요? 요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의견 충돌 같은 것도 혹여나 뭐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뭐 당연히 각자의 역할에서 바라는 바와 원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 그럼요.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례적으로 간담회라든가 시설장님 간담회, 뭐 팀장 간담회 또는 찾아가는 간담회 등의 음. 형태로 의견을 수렴하고 뭐 재원이나 뭐 상황이 너무 충족하면 모두 다 해 드리면 좋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네. 드리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차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센터에 계신 분들을 케어할 수 있게끔 뭐 청년이든 아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장년이든 이게 이분들이 사실 감정 소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감정 노동자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사소원 소속의 종사자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그런 일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신지 또는 공공기관이니까 우리 인천 사서원이 이런 비슷비슷한 시설들의 어떤 사례,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종사자분들 저희 소속 시설 종사자분들이 신체적,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 서비스원이 가고자 하는 어떤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사회 서비스 고도화 즉 서비스 질을 좀 높게 향상시키는 거 높이는 건데요. 네네. 그럴 때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것이 종사자의 역량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원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종사자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25 년에는 저희가 종사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소진을 예방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종사자분들에게 심리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 25년 역량 강화 교육은 총 28 회를 계획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 현장에 맞는 교육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5년 현재 그 종사
종사자분들에게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계획해서 또 방법도 운영하시는 형태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면, 비대면의 형태로 좀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뭐 24년의 예를 좀 잠깐 드리면 네네. 24년에도 욕구 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직무 역량과 관련해서는 종사자분들이 현재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챗GPT라든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업무 효율화라든가 예산 관리라든가 네. 실무 등에 대한 교육들, 행정 실무 등에 대한 교육들을 요청하셔서 지원해 드렸고요. 소진 예방과 관련된 것들은 뭐 미술, 원예, 그다음에 아로마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하셔서 진행하고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것도 알고 싶다 하셔서 저희가 네네.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축으로 이제 종사자분들이 함께하는 이용자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네네. 또는 이용자분들의 과격한 언행으로 이제 음.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 지원을 전문 상담가와 1:1 맞춤으로 연 50회 정도 계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 심리 상담이 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맞습니다. 네.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환자의 경우에는 또 본인도 괴롭고 맞아요. 하니까 그 해소할 수 있는 데가 간병을 해 주시거나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가까이 계시니까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감정이 상할 정도로 화를 내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심리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결국 쌓인다는 거는 그분의 정신적으로 건강도 안 좋겠지만 케어하고 계시는 환자분에게 그 영향이 끼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종사자가 건강해야 이용자가 행복한 서비스를 받을 수 그러네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올해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갖고 네. 새로운 그런 정신적인 그 안정을 꾀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좀 많이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한 분야가 아니고 많은 분야의 종사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종사하시는 분의 연령층도 다양하잖아요. 네. 직종뿐만 아니라.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일관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춤형이 어차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람 대 사람의 맞춤형으로. 그거는 결국 그 담당하고 계신 업무가 좀 쉽지는 않다는 뜻이거든요. 많은 분을 또 상대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 차장님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힐링을 어디서 하시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명상도 하고요. 네네. 책도 읽고요.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와 상관없는 환경으로도 나가 보면서 음. 스스로 많이 회복하려고 노력하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저도 심리 지원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본인이 해 봤던 어떤 상담 지원이 또 이 종사하시는 분한테 그대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내가 받아 보니까 좋더라." 네네네. 이래서. 네. 자, 다른 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도 이 종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겠지만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 사회서비스원의 많은 프로그램이 이 사선이 이제 모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민간 운영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자, 그런데 종사자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지원 시설이나 계획 같은 게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서비스원이 궁극적인 목적은 서비스 질 향상, 결국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네네. 역량을 높이고 질을 높이는 건데요. 그런 축으로는 근본적으로 종사자의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하나는 시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음. 생각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이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뭐 민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기관이라든가 또는 신규로 시작해서 기초부터 뭔가 지원이 돼야 된다든가 또는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곳들도 있거든요. 이런 곳은 사실 종사자의 역량만 강화된다고 해서 서비스 질이 향상되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들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찾아가는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전문가분이 직접 맞춤형으로 가서 희망하는 컨설팅을 계획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시설 운영부에 있는 직원분들이 시설에 맞춤으로 그 법 규정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를 준수하면서 하고 계시는지 맞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컨설팅 또한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처럼 기관의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희망하는 것들을 세팅해 드리려고 하고요. 24년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24년에 시설들이 사실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재물 관리라든가 네네. 예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드리고 전문가분과 매칭해서 필요한 것들은 좀 더 구축해 드리기도 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매뉴얼 같은 것들이 제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안전점검과 관련된 리플렛들을 배부해서 지원을 해 드렸고 25년도에는 재물관리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축으로 22년부터 진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에 따라서 시설들도 안전과 보건관리 점검이 시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네네. 사회서비스원이 안전보건 점검을 해드리고 종사자와 관련된 안전교육들 그리고 대응 훈련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시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이용자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뭐 재난이 예고하지 않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재난 대비로 해서 뭐 이렇게 매뉴얼 같은 것도 있고 훈련도 자주 하시고 그러나요? 네. 24년에는 협력하는 기관들 또는 유관기관들과 협동으로 네네. 저희가 대피 훈련도 해 보고 그다음에 교육도 음. 찾아가서 그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뭐 종사하시는 종사자 여러분 그 외에 뭐 많은 것들은 다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시설이 좀 노후하거나 그래서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는 간담회를 음. 한다든가 또는 기관에서 어려움을 요청했을 때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어느 정도의 이제 저희가 보수가 네네. 필요한지 이게 안전 점검을 통해서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개선해야 되는 개선 항목들을 찾아내고요. 그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굉장히 다방면에 능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뭐 사회복지, 간호, 시설 뭐 음. 너무나 그 다방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 지금까지 사회 서비스원의 각종 시설들이 잘 운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2025 년에는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시설 운영부의 아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그 시설들이 그 사업들을 고유 목적의 사업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소부와의 저희가 우렁각시처럼 저희가 두드러지는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네네. 시설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잘 엮어내고 같이 협력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25 년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 분들의 지역사회 안에서의 자립 체계를 조금 네네. 만들어가는 역할들을 해 보면 어떨까라고 지금 고민하고 기획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함께하고 있는 소속 시설들 중에 장애인 관련 시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기존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장애인 권익공호 기관에서 피해, 학대를 당한 장애인분이 확인이 되었고 그분을 일시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 장애인 쉼터에서 계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보호가 끝나면 원가정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분이 자립을 희망하셨거든요. 네. 그때 마침 저희 자립 지원 센터가 있어서 자립 주택을 지원해 드리고 그분의 자립을 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10대 장애인 청년이었는데 그분도 원가적으로부터 학대를 받으셨는데 이분도 급하게 보호를 네. 받기 위해 쉼터에 계셨다가 "다시 돌아가는 건 싫다." 얘기하셔서 최대한 쉼터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저희가 중증 장애인 시설인 미추홀 푸르네와 연계해서 생활에 시설에 입소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분의 건강 상태와 마음 상태도 굉장히 건강해진 사례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게 단편적으로 사례가 발생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시설들이 간헐적으로 또는 단편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좀 긴밀하게 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 시설과 또 연계된 다른 시설들까지도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자. 그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저희가 그런 역할들을 좀 이번에 해 보려고 네. 합니다. 2025년도에는 변화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2025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예고를 지금 해 주셨습니다. 아. 네. 앞으로 우리 인천 사서원 사실 문을 열고 저희 공감복지 라디오하고 지금 6개월 이상 사업과 연구에 대해서 끊임없이 함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천사회 서비스원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그런 경우 사실 많이 있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함께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신 분들께 인천 사서원 운영하는 소속 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하시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25 년에는 더 체계적으로 또는 전문적으로 음. 시설들을 지원하려고 인천 사회서비스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회서비스원이 나온 지 5 년째 5 년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존재를 인천 시민분들이 많이 모르시고 확인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25년 열심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민분들의 편의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 시설운영부 윤희 차장님이 워낙에 시설에 대한 것들을 아주 꿰고 계시기 때문에 쉼표가 없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만큼 열심히 해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내년에도 그러니까 올해도 우리 윤희 차장님의 그 쉼표 없는 계획과 실행에 대한 얘기가 그대로 실천이 된다면 정말 좋아질 겁니다. 그때 그 결과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할 테니까요. 12월쯤에 한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